자, 두 번째 리딩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강의에서 제가 꼼지락 이야기해 드렸죠. 꼼꼼하게 알지자. 자, 그 다음에 즐길 락자 해서 꼼꼼하게 즐기는 그런 즐거움. 자, 꼼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자, 무료 강의지만 대충 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꼼지락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시면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은 ABCD가 모두가 명사고 뜻이 달라요. 뜻 어려운 거 있나요? 자, 결정, 아이템은 뭐 항목, 혹은 뭐 물품의 뜻이고, invoices는 송장, delays만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재수가 좋으면 동사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네요. will suffer 다음에 suffer 다음에 타동사 명사를 찾는 거니까 품사로 우리가 답을 가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으시면 지난 며칠에 걸친 무슨 날씨, inclement는 좀 나쁘다의 뜻인데 날씨가 나쁠 때, 험할 때 쓰죠. 그래서 그런 험한 날씨의 결과로서 험한 날씨 때문에 자, deliveries가 이렇게 돼 있죠. 배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배달인데 그 배달이 무엇의 배달이에요? 바로 certain items가 되겠습니다. 특정 아이템에 대한 배달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자, suffer가 됩니다. suffer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무엇을 당하다, 입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달이 당하게 될 게 뭘 당할까? 바로 그 나라에 영향받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 무엇을 입게 되고 당하게 될까요? 배달이. 바로 지연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suffer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시느냐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습니다. suffer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질병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자동사로 쓰이면 suffer from 뭐뭐뭐라고 해서 어떠어떠한 질병 때문에 고통받다의 뜻이에요. 자, 따라서 타동사로 쓰게 되면 무엇을 입다 당하다입니다. 여기서는 자, 배달이 어떻게 된다? 지연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지연을 자, 입게 될 것이다. 지연이라고 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자, suffer delays, suffer a delay, suffer delays, suffer a delay 라고 하는 거를 덩어리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야 suffer에 대한 어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여기까지 해서 111번 마무리합니다. 112번 가시면요. 다시 인칭대명사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앞전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일까요, 그러면? 자, 자리부터 먼저 확정을 해보시면, give 다음에 something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주다, 타동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부사 자리. 자, 인칭대명사에서 제귀대명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요, 다른 아이를 수식하지 않아요. 다른 형용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강조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our new computer security system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ourselves가 왜 안 되는지를 앞에서도 한번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강의의 그 핵심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지금 이 문제 푸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이거죠. 여기는 누구 지금 수식 뭐 따로 하는 거 아니죠? 형용사 수식하는 거 아니죠? 강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간략하게 정하겠습니다. 해석해 보시고 검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늦은 도착이. 자, force는 뭐뭐 하게 하는 것이죠. 강요하는 것이죠. 누구로 하여금? 자, 존슨 혹은 뭐 요한슨이라고 읽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비드웰의 늦은 도착이 요한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take charge of는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 무엇을 담당하다의 뜻입니다. 뭘 담당합니까? 회의를 담당하게끔 억지로 만들었어요. force, 힘이니까. 그리고 또 뭐 하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A고 이것이 B입니다. A와 B를 하도록 억지로 만들었는데 B가 뭐예요? 자,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늦게 도착했으니까. 누가? 자, 그녀 스스로가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미즈 요한슨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미즈 요한슨이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내용까지 검증을 해보시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는 자, 바로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쓴
자,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 그런 강조적 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부사 자리에 self가 올 수 있어요. 제기대명사가. 그런데 그때는 수식하러 오는 게 아니라 강조하려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112번 마무리 지을게요. 113번입니다. facility부터 시작해서 fault까지 모두 다 명사인데 F로 다 시작되네요. facility는 시설이고 faculty는 뭐 이미 해봤지만 교수단, 교수진의 뜻이죠. 물론 재능의 뜻도 있고 뭐 뜻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토익에서는 주로 교수단의 뜻으로 많이 쓰여요. 교수님 한 분을 얘기할 땐 professor라고 하죠. 그런데 교수단을 얘기할 때 자, faculty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faucet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도 꼭지 같은 거 있죠. 자, 그래서 자, 손잡이 꼭지, 이거 faucet이라고 합니다. fault는 뭐 당연히 오류, 실수의 뜻이고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남아메리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이런 새로운 회사의 새로운 manufacturing 뭐뭐뭐의 오프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오픈했을까요? 바로 어떤 시설 설비를 오픈했겠죠? 꼭지를 오픈하거나 교수단을 오픈하거나 오류를 오픈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제조 설비의 자, 오픈이 어떻다? 자, currently 현재 어떻습니까? ahead of schedu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head of schedule은 뭐죠, 여러분들? 관용 표현으로 일정보다 앞서 있다의 표현입니다. 일정에 딱 맞추어서 있다. 그럼 뭐죠? on schedule. 이렇게 되겠죠? 일정보다 늦어져 있다.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behind schedule.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세 개의 표현은 묶어서 가야 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3번 끝내겠습니다. 114번 가시면요. A번에 alter부터 자, D번에 demanded까지 자, 4개의 동사가 제시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빈칸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비동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alter 이렇게 바로 동사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alter는 개조 변경하다의 동사이기 때문에 altered가 되면 모를까? 그냥 동사가 연속으로 나오는 건 안 돼. 알겠죠? 자, 두 번째. asked가 되겠습니다. 자, asked가 되면 이제 요구받는다의 뜻이 되겠죠? 세 번째, reliable도 품사상으로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be 다음에 형용사 보호 올 수 있으니까. reliable, 믿을 만한. demanded는 요구받다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B가 답이면 D도 답이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business travelers, 출장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제출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뭐를요? 에어라인 티켓의 stubs를. stubs가 뭐냐면요. 원래 그 몽땅 연필이나 꽁초의 그 뒤에 부분들 있잖아요. 뒤에 남은 것들. 다시 말해서 표가 있으면 티켓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이렇게 뚝 띄어가지고 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손님한테 조금 떼어주는 그 꽁다리 부분이지. 꽁다리. 그죠? 네, 그 꽁다리 부분을 우리가 stub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비행기 티켓의 stubs, 꽁다리 부분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purchase receipts가 되겠습니다. 자, 구매 영수증이에요. 어디로부터의 구매입니까? 자, 가장 최근의 출장이 되겠어요. 자, 정리하면 가장 최근 출장으로부터의 영수증 있죠? 자, 그것과 그 다음에 티켓 꼬다리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A와 B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거 맞잖아요. A와 B를 제출하도록 믿을만하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B는 답이고 D는 답이 안 되는 거야.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깊숙하게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걸 이제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자, 요 주어 자리에 있던 애가 어디로 가는 거죠?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ask라고 하는 동사는 자, somebody 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해서 somebody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요구하다가 가능한 동사예요. 그리고 또한 ask라고 하는 단어는 자, 요 somebody와 to 부정사를 뭘로 써요? that 이하에 주어 동사로 집어넣어서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요구하다 이렇게 써도 되는 동사예요. 두 개 다 가능한 동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demand죠. demand는요. 자, 바로 이것은 안 되고 이것만 되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demand that 주어 동사는 있어요. 그런데
demand somebody to 부정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붙어내면 여기 있는 somebody가 주어 자리로 가서 be asked to는 있어도 be demanded to는 없단 말이에요. demand는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대절 전체가 주어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자, that 플러스 주어 동사가 be demanded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that 플러스 주어 동사가 뭐가 돼요? 이것이 it가 되고 자, 요것이 맨 뒤로 가서 진주어, 가주어 구문으로 써서 it is demanded that. it is demanded that. 이렇게 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5형식과 3형식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자, 타동사 다음에 that 플러스 자, 5형식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타동사 다음에 대절이 오면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하나의 목적어라고 보잖아요. 이 중에 이 주어를 우리가 목적어로 놓고 이 동사를 뭐 투부정사로 놓는 경우도 있고 뭐 ing로 놓는 경우도 있고 경우는 다양합니다만 요렇게 목적 보호로 놓는 것을 우리가 5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ask는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고 demand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는 동사예요. 자, 이거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공부 방식 자체를 수정하셔야 돼요. ask가 뜻이 뭐예요? 요구하다. demand는 뭐예요? 요구하다. 이 정도의 발상 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가 모든 품사 중에 제일 어렵고요. 학습하기도 가장 어려운데 자, 동사는 반드시 무엇을 동반해서? 가능한 사용 패턴을 반드시 동반해서 학습을 해두셔야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B와 D를 두고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방에 제가 그러면 5형식으로만 쓰고 자, 3형식으로만 쓰고 5형식으로는 못 쓰는 동사들은 demand 말고 뭐가 있는데요? 또 라고 했을 때 제가 다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토익에 나오는 거를. 그런데 자주 나오는 것을 제가 한 가지만 더 불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suggest도 마찬가지로 5형식으로 쓸 수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somebody가 뭐뭐 하도록 제안하다. 안 됩니다. 이 녀석도.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도록 하시고 이런 설명을 듣고 왜 설명을 저거밖에 못하지? 근데 저는요.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동영상 강의를 보고 다른 분들 강의도 이제 많이 봤겠죠. 저도 강의 시작할 때 굉장히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많은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설명하시는 분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난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어민이 안 쓰는 걸 왜 안 쓰는지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demand는 왜 5형식을 안 쓰는지 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좌우단간에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잊어버릴만 하면 한 차례씩 시험에 출제되는 단어니까 자, demand는 ask는 다시 한번 뜻만 외우지 마시고 패턴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십사라고 하는 것이 주문사항이에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네요. 자, 앞에 on이 있으니까 명사를 반드시 찾으셔야겠고 accountant가 명사예요. 그럼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더 있습니까? 앞에 부사로부터 수식 받으려면 형용사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이 중에서 결국은 qualified밖에 없다는 거죠. 자격 요건을 갖춘. 그래서 답은 C번입니다. 자, qualify는 다시 한번 타동사로 쓰이면 누구누구를 적합하게 하다. 자, 자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적합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타동사의 ED를 보셔서 자격 요건을 갖춘 이런 뜻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데니스 업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계사인데 어떤 회계사예요? 충분하게 자격 요건을 갖춘 회계사입니다. 자, 데디아에서 또 수식하고 있죠. 어떤 회계사? 가지고 있어요. 뭐를요? 12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회계감사의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Dennis Upton is an accountant인데 그 앞에 수식어, 뒤에 수식어. 이렇게 붙어서 문장 완성된 거 아닙니까? 맞죠? 자, Dennis Upton is an adequately qualified accountant. 자, 그 다음에 that has over 12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of auditing.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115번까지 해서 자, 전반부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바꾸고 쉬었다가 자, 후반부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자, 이 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강의도 뭐 마찬가지겠죠. 구조, 문법, 어휘라고 하는 자, 세 가지의 그런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시고 차분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이거 지금 ABCD 보니까 품사가 모두 다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measurement는 뭐 MENT니까 명사일 거고 조심하셔야 될 건 B번을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자, 바로 이 단어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될 수 있어요. measure라고 하는 단어는 수단, 조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take 동사를 주로 이제 취해가지고 take a measure 이렇게 얘기하면 자, 조치를 취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는 당연히 뒤쪽에 measure를 동사로 취한 것이고 얘는 ed가 붙었으니까 동사에 ed가 붙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더가 나와 있고 명사가 없고 and 다음에 또 명사가 나와 있어요. 아이,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온 거죠. 여기 지금 명사 자리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럼 명사면 A번 아니면 B번이 답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measurement는 이건 측정의 뜻이겠죠? 자, 그죠? 혹은 치수의 뜻이겠죠? 자, 이거는 지금 수단 조치의 뜻이라 그랬어요. 가시면요. 자, be sure to 이해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를요? double check. 자, 두 배로 체크하는 거니까 이중 점검을 하는 얘기겠죠. 자, to 이해하는 거 확실하게 해.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 점검해 보라고. 뭐를요? A와 B를 이중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자, 바로 당신 수화물의 무게와 자, 그다음에 조치? 아니요. 무게와 치수를 자, 중복 점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언제요? 떠나기 전에. 어디를 향해서 떠납니까? 공항을 향해서 떠납니다. 목적은 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that ER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insure가 취하고 있는 목적어는 뭐예요? It is the right size and weight. 자, 그것이 사이즈도 올바르고 무게도 올바른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공항을 향해서 떠나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 자, 수화물의 무게와 자, 그 다음에 치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복 점검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 조치는 안 되겠고요. 자, 바로 A번의 치수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Double check the measurements and weight of your luggage. luggage라고 하는 어구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116번 마무리 짓고요. 117번 가시면 요 문제도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A, B, C, D가 뜻이 다 다르고 동사기 때문에 어휘 문제라고 보긴 봤을 것 같아. 자, meet는 만나다와 충족시키다의 뜻 두 개 기억하셔야 되고 locate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어디에 위치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능동태로 거의 안 써요. be located in 이렇게 써서 뭐뭐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주로 이렇게 많이 쓰죠. 두 번째로는 locate는 찾다의 뜻이 있어요. 위치시키다의 뜻 말고 두 번째 무엇을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찾다일 때 우리가 자, locate를 쓸 수 있습니다. report는 보고하는 것이고요. 자, tell은 말하다죠.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이 CD가 다 되네. 어디 한번 봅시다. New employees. 새로운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언을 받습니다. 뭐 하라고 조언을 받았습니까? 자, 바로 work schedule을 누구한테? immediate supervisor는 직속상관이에요. 바로 위에 그런 직속상관에게 작업 스케줄을 갖다가 뭐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받을까요? 자, 뭐 하기 전에 beginning work.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for the day. 그날 하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스한테 작업 스케줄을 갖다가 보고하도록 자, 그렇게 조언을 받는다. 도 말이 되고요. 작업 스케줄을 좀 말해 주도록 그렇게 조언을 받는다도 말이 되죠. 나머지 A, B는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왜 D는 답이 안 되고 왜 C만 되는 걸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4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7번 문제도 동사를 뜻만 알면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동사의 패턴, 그 중에서도 조심해야 될 동사를 알아야겠습니다. demand는 뭘 조심해야 돼요? 자, 바로 demand는 오형식 용례가 없다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뭘 조심해야겠어요? report 하면요.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알려주다의 뜻이죠? 자, 그럼 주다의 뜻이 있으면 수요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수요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 있죠. 그런데 report는 절대로 뭐가 안 돼요? something만 목적어로 취하지 somebody 목적어는 절대로 안 취해서 이렇게만 씁니다. 수요동사는 somebody something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give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것처럼 report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딱 맞아 떨어지죠. 스케줄은 something이고 자, supervisor는 somebody니까 스케줄을 슈퍼바이저한테 보고해 주다의 뜻입니다. 알려주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C는 답이 되고요. 반대로 tell은요. 자, 아주 유명한 노래 중에 tell me something 이런 거 있죠. 그죠? 유명한 영화죠, 영화.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중에는 이제 뭐 tell me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벌써 우리가 눈치 딱 챈 거 아니에요? tell은 반드시 뭐? tell me something.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놈도 마찬가지로 수요동사인데 tell me about it 라고 해서 something 앞에는 반드시 전치사 about을 붙이는 용례와 안 붙이는 용례가 둘 다 있어요. 좌우 단간에 자 something을 목적으로 취하고 somebody를 목적으로 안 취하는 용례는 있다 없다? 없어요. tell은 무조건 여러분들 somebody를 끼고 나와야 맞는 동사라고. 이해됐죠? 이걸 알아야 지금 이게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tell을 넣어서 답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New employees are advised to tell their immediate supervisor about their work schedules. 이렇게 써야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동사는요. 단순하게 뜻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뒤쪽에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가 아주 복잡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자, 그런데 나오니까 알아두셔야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난이도가 꽤 높았던 문제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직원들이 조언을 받습니다. 자, 바로 보고하라고. 스케줄을 자, 직속상관에게 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단위 정도로 보시면 괜찮은 그런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문장을 보셨으면 되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기억이 좀 쫙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저도 지금 뭐 잘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New employees are advised to report their work schedules to their immediate supervisor before beginning work for the day. 아마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 라는 문장인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문장을 한번 봤으면 이렇게 각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있는 게. 그래야 어순과 어휘와 자, 문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아마 금세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자, 꼼질하게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됐죠? 자, 다음 갑니다. 18번입니다. A, B, C, D가 모두 형용사고 뜻이 달라요. Interested는 뭐 그 사람이 흥미를 느끼는 그런 상태이고 primary라고 하는 것은 주요한 이런 뜻이죠. 가장 기초적인 주요한 이런 뜻일 거예요. 기본적인. Registered는 등록된 의 뜻일 것이고 available은 이용 가능한 의 뜻이겠죠. 분명히 문장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부터 빨리 찾아보세요.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낀 애들은 백발백중 뭐라는 얘기예요? 이건 두 단어 이상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 형용사잖아요, 지금.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 제출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이력서하고 커버 레터를 제출해야 된대. 커버 레터가 뭐죠, 여러분들? 이력서 앞에 이제 붙여 쓰는 우리식으로 치자면 이제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제가 이 직위에 왜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저는 대학 다닐 때 무슨 활동을 했으며,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적어내는 자, 그 편지를 우리가 커버 레터라고 합니다. 좌우단간에 이력서하고 커버 레터를 리사한테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출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바로 어떤 포지션에 어떻게 되는 사람이야? 기초적이야? 등록돼 있어? 이용 가능해? 아니요. 관심 있는 사람은 자, 보내라 이거죠. 이해됐죠? interest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광고 중역입니다. 자, 광고 임원의 직위에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제출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리사한테. 근데 리사가 어떤 부서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바로 HR department. HR이라고 하는 것은 Human Resources의 약자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인사부서가 되겠고요. 언제까지? By the end of the day. 그래서 자, 오늘이 끝날 때까지는 늦어도 자, 저걸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재미삼아 이 문장도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자, anyone interested in advertising executive position. 여기까지가 주어였어요. should submit his or her resume and cover letter to Lisa in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by the end of the day.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맞나요? 혹시 빠진 거 없나요? 빠진 게 뭐 중간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봤으면 덩어리로 해갖고 딱딱딱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어 실력이 늘고 여러분들이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의사는 표시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8번 마무리 짓고 9번 갑니다. 자, 9번은 A, B, C, D가 모두가 또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뜻은 다 달라요. fulfill은 이제 충족시키다 이 뜻이 있는 것이죠. aim이라고 하는 건 원래 명사로 관역이잖아요. 그래서 겨냥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mark라고 하는 거는 표시하다 이 뜻이 기본이죠. 자, 그래서 mark something, 그럼 뭔가를 표시하다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뜻이 또 있습니다만, 자, 그 mark는 또 뭐 이런 뜻도 잘 나오죠. 그래서 mark는 두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까 말까 순간적으로 살짝 망설였는데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때는 mark A. 자, A as B 이렇게 됩니다. A를 자, B로서 자, 특징 짓다. 자, 그죠? 표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를 B로서 특징 짓다. 주로 수동태를 많이 써서 A가 자, be marked as B 이렇게 돼 있으면 A라고 하는 것은 B로서 특징이 지워져 있다. 그죠?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표시가 탁 나는 거야. B로서 특징이 지워져 있습니다. 의 뜻으로도 토익에 잘 나오니까 2번의 뜻까지 알아두시고 답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자, count는 세다의 뜻이 되겠죠. 갑시다. 공원관리부서가 어떻게 했대요? clean up the city parks. 자, 공원을 갖다가 어떻게 청소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충족시킨다 아니면 겨냥한다. 겨냥한다라고 하는 것은 aim은 to를 취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겨냥하는 거니까 어떻게 번역해요? 자, to 이하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aim to라고 하면 다시 aim to라고 하는 것은 to 이하하는 것을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도시의 공원을 갖다가 자, 청소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에요. 언제까지?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뭘 동반해서? from 이하로부터의 도움을 동반한 상태로. from 이하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그 자원봉사 단체로부터의 도움을 동반해서 자, 이 시점까지는 이거 하는 것을 자,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겨냥하다가 to를 만났을 때 뭐뭐 할 작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말도 안 되는데 B번만 여러분들 답이 될 수 있어요. 다만 B번은 이제 직역하시면 안 되고 의역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to 이하 하는 것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o 이하를 할 작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역하실 줄 알아야겠어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이 문장 다시 점검해 보면 자, Parks Department aim to clean up the city parks by the end of the month with help from several volunteer organiz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내죠? 20번으로 가시면요. A, B, C, D가 다 부사예요. 뜻이 달라요. awkwardly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어설프게, 어색하게 그런 뜻입니다. 어색하게, 서투르게, 어설프게. 자, sooner는 더 곧 이런 뜻이고 closely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closely는 또 lately와 똑같아요. 얘가 가까운, 가깝게 라고 하는 뜻이 다 있어요. 따라서 closely는 전혀 close와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밀접하게, 자세히 그런 뜻입니다. 자, 어디에 가깝게 이런 뜻은 아니에요. come closely to me 그러면 안 돼요. come close to me 나에게 가까이 와 이렇게 하면 come close to me를 답으로 써야 돼요. 거리상으로 가깝게고 자, 이것은
서로 밀접하게, 면밀하게, 밀접하게보다는 면밀하게가 더 맞겠다. 그렇죠? 면밀하게, 자세히의 뜻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 차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somewhat은 다소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due to, 이유네요. 뭐 때문에? 이번 주에 말이에요. being하고 바로 뒤에 있는 inadequate를 갖다 결합시키면 불충분한, 자, availability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being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괄호를 묶으시면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소식하겠죠. 그죠? 이용 가능성인데 어떤 이용 가능성이에요? 자, 이번 주말에 불충분한 이용 가능성 때문에 월요일 날의 상영입니다. 상영. 자, showing은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상영이고요. 월요일 날의 상영이 추가됐어요. 자, 스케줄에다가. 원래는 없었는데, 자, 상영이 하나가 추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불충분한 이용 가능성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근데 그 불충분한 이용 가능성을 갖다 연결하자면 뭐가 제일 좋아요? 다소간 불충분한 이용 가능성이에요. 어색하게 불충분해요? 말도 안 되고요. 더 곧 불충분해? 혹은 자세하게 불충분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다소간 불충분한, 자, 그런 이용 가능성, 이것 때문에 쇼가 하나 더, 그 쇼잉이 하나, 상영이 하나 더 추가됐다. 영화가 인기가 많았는 모양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해서 120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 강의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자, 어떻습니까? 자, 이제 좀 이강 강의는 114번하고 7번이 되게 어려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문제에서 포인트가 어디였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자,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학습의 본질은 복습입니다. 강의의 본질은 로직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로직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셔야 돼요. 서로의 몫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자, 틀림없이 이제 완성된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